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금 유럽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이 러시아의 군 병력이 직결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하고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런 보고들이 속속 나오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18일 유럽 내 새로운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진짜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어서 러시아는 전면적인 군사적 동원에 나섰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 러시아의 전례를 보면 새로운 전쟁 위험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한 이 러시아의 병력이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에 배치됐지만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역인 이 크림반도 내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에 사는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나토 동맹국이 공격당하면 우리는 일치 단결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러시아와 전쟁 외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침공의 위험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18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극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와 침공 시 직면할 심각한 경제적 결과는 푸틴과 러시아에 달려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1월과 2월 사이에 언제든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상황이 백척간도에 놓인 위기로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인력을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속내가 아주 지금 궁금합니다. 뉴욕타임스가 17일 날 보도한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고위 안보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풀기 위해서 러시아가 미국 그리고 나토 같은 서방과 집중적인 회담을 펼치기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머물던 러시아 외교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 18명이 모두 이 모스크바행 버스에 올랐다라고 전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그 후 며칠 동안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위치한 러시아 영사관에서도 약 30명이 철수해서 모스크바로 떠났고, 다른 영사관 2곳에 있는 외교관들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채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관 철수가 한편으로는 선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고 또 곧 닥칠 충돌의 준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예의주시할 것을 뻔히 아는 러시아가 최근 며칠 동안 자국 공관을 천천히 비우고 있는 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퍼즐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는 지난주 발생한 우크라 정부 기관에 대한 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또 우크라이나에서 실행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악성 코드가 대규모로 발견된 것에 더해서 더 불길한 측정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단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북쪽 접경국인 벨라루스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벨라루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동쪽과 북쪽 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고 하는 조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렉산드르 볼포비치 벨라루스 안전보장회의 의장은 17일 양국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서 러시아 군대가 도착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장갑차 등도 러시아 국영철도 회사 소유 트럭에 실려서 이날 벨라루스에 속속 도착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AP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훈련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터키에 판매했던 S-400 방공미사일 체계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력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3만 나토군에 맞서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1130km 가량 접해 있는 벨라루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국경에 배치한 병력 10만 명과 함께 이 동쪽과 북쪽 양쪽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정보들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성명에서 이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블링컨 장관은 독일 베를린으로 향해 가지고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하고 회담할 것이고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쪽 관리들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논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18일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지난해 12월 2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 이후에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과 함께 러시아 제재 방안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대러시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당국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탄약을 포함해서 대전차 미사일 방공무기, 방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17일에도 미국 상원의원 7명이 키예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그러니까 미군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등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윌리엄 범슨 미 중앙정보 CIA 국장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해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세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도 17일 하원에 출석해서 이 러시아 대전차 방어 무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일부 물량은 17일 이미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러시아 침공 시에 이 나토 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자, 서방 세계는 이렇게 나토 동맹과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대비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망도 조이고 있습니다.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군사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에 러시아하고 이 독일을 관통하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 2 사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또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SWIFT,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이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 카드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 그러면서 테이블에서 벗어난 옵션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가 과연 행동으로 옮길까 하는 거죠. 지난해 12월 15일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안전보장 관련 조약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 조약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토의 러시아 인근 국가의 중단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배치 중지, 나토 동진 및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중단,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건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런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과 나토 등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만은 합의를 전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및 나토가 러시아의 협상안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난 10일 러시아와 협상을 마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대로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없고 그 결정은 오직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강하게 러시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복속 야욕을 이미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꿈은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안달을 내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시점의 선택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번 칼을 뽑았는데 또다시 물러선다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복속은 해야 할 러시아의 최대 과제인데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일정한 비용을 치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국의 우선순위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 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군 파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특히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 반경도 제약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이 독일과 프랑스가 리더십 교체 시기라는 점 또한 러시아가 군사행동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단을 러시아의 푸틴이 한 것이라면 앞으로 최소 한 달 정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양보를 최대한 받아내려 할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겁니다.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분열도 노릴 겁니다. 지속적인 전쟁 위기 조성을 하면서 차라리 친러시아로 돌아가자는 국민적 요구가 나오도록 노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해킹도 이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 결단을 내린 데 있어서 마지막 검토 단계는 결국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의 강도가 어떠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왔던 바이든 정부의 결단 또한 수포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현상 유지인데요. 이를 위한 특단의 타협안이 도출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쩌면 21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이 마지막 승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